안녕하세요. 저는 결혼 2년차 30대 기혼 여성입니다. 제 남편과는 같은 회사에서 만나 사내 연애를 하다가 결혼까지 이어진 사이였어요. 남편이나 전 같은 직장에 학벌도 비슷하고 성격도 잘 맞아서 저희가 결혼을 하면 무척 잘 살 줄 알았습니다. 그렇게 결혼 2년 차이지만 아직은 아이가 없어서 그런지 남편과는 여전히 신혼처럼 잘 지내고 있지만 제 결혼 생활은 그리 녹록지가 못하네요. 그건 바로 제가 무시하는 시어머니와 동생 때문이었죠. 시댁 식구들이랑 잘 지낼 생각을 하는 게 배부른 소리라고들 하던데 그렇다고 제가 이 꼴이 될 줄은 몰랐네요. 시댁에서 저희 부부보다 동생이 먼저 결혼을 했었는데 제가 결혼 전 보았던 시어머니와 동생의 사이는 마치 모녀 사이처럼 참 돈독해 보였었어요. 고부간에 저러기가 쉽지 않을 텐데 며느리에게 살갑게 대하시는 어머니를 보며 참 좋은 시댁이구나 생각했었습니다. 사랑받는 동생을 보며 저 역시 사랑받는 며느리가 될 줄 알았거든요. 하지만 그건 동생에게만 국한된 얘기였더라고요. 애초에 시어머니가 예뻐하셨던 건 그냥 평범한 회사 며느리가 아니라 시어머니와 같은 직업을 가진 의사 며느리였죠. 저희 시어머니가 개인 병원을 하는 부인이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한 의사였지만 동서도 의사였었습니다. 서방님도 제 남편도 평범한 회사원인데 동서는 의사였어요. 그래서 같은 의사 며느리라서 뭔가 유대감이 느껴졌거든요. 서방님과 저희 남편은 평범한 회사 출신이었고 비교적 동서는 높은 직업을 가졌기에 어머님은 동서를 참 좋아하셨어요. 하지만 제 어머니는 평범한 회사원 출신이셨기에 동서처럼 예쁠 점이 없으셨나 봐요. 저희 아버지는 음식 장사를 하시는데 아무래도 의사 직업과 비교가 되니까 어머님은 차이를 느끼셨던 모양이었어요. 남편이 말하길 어머니는 존경받는 의사라고 하셨는데 정작 사람을 차별하시는 줄은 몰랐어요. 어머니는 자식들이 바르게 자란 걸 더 중요시해요. 결혼 전에는 아무것도 말씀 안 하셔서 몰랐는데 결혼 후에는 저희 아버지의 직업을 가지고 무시하시더라고요. 서판님이 하시는 식당에는 잘 테니 한식 뷔페라고 이러셨나 봅니다. 어머니 형님의 부모님은 걱정이 없어서 말씀을 안 하실 거예요. 걱정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모님은 걱정할 일이 없어도 자녀 앞에서 이야기하는 게 얼마나 드물까요? 그래서 아버지가 몸소 이야기를 할 때도 형이 걱정해 주어야겠죠. 혹시 형이 정말로 친정 아버님을 모시고 사는 일이 생길 수도 있으니까요. 그렇지만 형과 아버님은 회사원이라서 믿음이 있어야 하고 힘들 것 같아요. 너 혹시 친정 아버님을 모시고 살 생각이 있으면 말하지 마. 내가 힘든 일을 하면서 아이들을 키워왔는데 장인을 모시고 살라는 얘기는 아닌데. 내 아이들은 나처럼 힘든 일을 하지 말라고 하는 거야? 의사는 좋은 직업이지만 환자들을 돌보느라 제 건강을 소홀히 하는 게 의사의 운명이야. 네, 어머님도 가끔 그런 생각이 드나 봐요. 돈을 벌어서 쓸 시간이 없다면 말이에요. 그렇지만 어머님처럼 목숨을 바쳐 환자들을 돌볼 수 있는 것을 참 아름답다고 생각해요. 우리 집은 황제를 대하는 시어머니분은 의사로서의 자부심과 품위가 대단했어요. 의사의 직업이 사회에 얼마나 많은 기여를 하는지를 다 알고 존중해야 한다며 권위주의적인 성향과 엘리트적인 마음가짐이 있었어요. 그리고 형과 시어머니가 성격이 비슷한 동서도 그 시어머니와 찰떡궁합이었습니다. 똑같은 사람이었고 그래서 동서는 시어머니의 오른팔을 자처하며 어머니 앞에서 같이 절 무시하곤 했습니다. 동서는 자기 부모님도 의사이고 자기도 의사라 그런지 식당을 운영하시는 저희 가정을 아주 거들먹거리며 무시를 하더라고요. 그러던 중에 형님이 아버님은 그 나이에 식당 운영이 어렵지 않으신데 저희 병원에도 몇몇 장사하는 분들이 많이 찾아오시는 걸 보면서 형님도 그들을 모실 걱정이 많으실 거라 생각했습니다. 보통 저희 부모님께서 이 나이에 은퇴하고 편히 살아야 하는데 형님은 아직도 부모님과 함께 일하고 계셔야 하고 있으니 얼마나 곤란할지 모르겠어요. 동서가 이런 말을 하면서 아빠를 정말 걱정하는 걸로 보였습니다. 동서는 자영업자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뉴스를 보며 저희 아버지의 상황을 생각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동선의 내면을 조금씩 알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나는 항상 대꾸 대신 무시하거나
간단히 대응하는 방식을 택했습니다. 걱정해주는 태도에 대해 감사하다는 말로 넘어가곤 했죠. 나는 그런 유치한 상황을 마주하는 것을 싫어해서 그랬던 것 같아요. 사실 우리 아버지가 한식 뷔페를 운영하시는 것도 아니고요. 돈 때문에 사업을 그만둔 것이 아닌 아버지께서는 세대간 전문가로 인정받은 분이셨어요. 부모님은 고급 한식당을 운영하시며 성과를 내기도 했지만 어머니의 죽음 이후 아버지께서는 사명감을 느끼시고 굶주리는 이웃을 돕기 위해 작은 가게를 운영하기 시작하셨어요. 그리고 7,000원짜리 뷔페를 열고 어려운 이웃들을 무료로 돕는 정성어린 봉사를 하시는 모습은 마치 은퇴 후에도 행복한 노후를 보내는 것과 같았어요. 무엇보다도 제가 부모님의 노력과 가치를 알아주며 존경한다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기에 그러한 사정을 일가 친척들에게 고지할 필요를 느끼지 않았어요. 그래서 나는 내를 무시해도 괜찮다는 생각으로 그런 이야기를 들어도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넘겼어요. 그런데 장모님은 그 모습이 더 이상한 것 같았던지 나를 무시해도 고개를 들면 더 나를 무시하고 싶어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말하거나 말하지 않더라도 나는 떨쳤고 아버지가 하는 좋은 행동을 항상 존경하며 살아왔어요. 그래서 나도 아버지를 본받아 사치하지 않고 좋은 행동에 가치를 두고 싶었죠. 그러던 어느 날 장모님이 동서랑 같이 밥을 먹자고 불러서 요정을 들고 나타났어요. 차라리 명절인 날이 낫지 않을까 싶었고 아직 먹지도 않은 식사가 낭송될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장모님이 부르시느라 가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평소였으면 같은 회사 다니는 남편이라도 데려와 방패가 되었을 텐데 역시 저희 남편은 출장 중이었고 회사 근처 식당을 예약했다고 하셔서 어쩔 수 없이 나갔어요. 혹시나 일이 있으면 주말에 남편이랑 같이 와뵈면 되는데 어머니가 바쁘신데 무슨 마음일까요? 형님이라도 괜한 일로 충돌을 일으키는 거면서요. 형님은 어머니를 배려하시는 거면서 저랑 어머니가 바쁜 시간 내주셔서 여기까지 왔는데 별로 안 좋으신가 봐요. 트럭에나 말이다. 둘째, 넌 내 마음에 들어갔다. 나온 것처럼 하늘 속을 훤히 알아주는데 우리 큰애는 아직도 날 너무 모르던 모양이다. 둘째 말처럼 내가 너희 회사로 온 게 싫으냐. 그게 아니라 지금 준호 씨가 하필이면 출장 중이라 자리에 없어서요. 같이 되면 좋은데 괜히 저만 뵙게 돼서 죄송하고. 또 어머니 아쉬우실까봐 그렇죠. 얘는 뭘 또 그런 걸 신경 쓰니 아들이야. 언제든 볼 수 있는 거고. 오늘은 우리 여자들끼리 시간 좀 가져볼까 싶어서 왔지? 그래서 일부러 오늘로 고른 거야? 넌 내 남편이 그리 좋은 건지? 왜 맨날 그렇게 준호를 끼고 다니려는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가끔씩 여자들끼리 보는 날도 있어야 하지 않겠니? 원래 집안의 크고 작은 일은 우리 여자들이 알아서 해야 하는 거니 말이다. 아무튼 여기 근처에 식당 예약해 놨으니 어서 가자. 내가 너 데리고 온다고? 오랜만에 응차까지 끌고 났잖니. 내가 이럴 다니면 이런 차를 언제 타보겠어. 며느리 기살려주겠다고 이렇게까지 하는 시어머니? 어디 있겠니? 아휴, 넌 정말 복받은 줄 알아야 해. 전 항상 감사하고 있답니다. 어머니, 형님들 좋으시죠? 그럼 어머니? 형님, 정말 감사해요. 매번 반응이 참으로 흥미로우시네요. 당신이 서두르듯이 하는 것은 아닐 텐데 무슨 문제가 있어요? 형제가 지금 가려는 식당 아시나요? 정말 유명하고 예약하기가 어려운 곳인데 그래서 음식도 맛난데 분위기도 좋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꼭 가보고 싶어 했었는데 이제 어머니 덕분에 가게 되었어요. 그 정도로 유명한 곳이 있었군요. 제가 한번 초대받아서 갔는데 음식도 맛있어서 좋았어요. 우리 며느리들에게도 잘 대접하고 싶어서 예약도 할 만큼 아는 사람이 있었어요. 다소 어려울 수는 있겠지만 당신들끼리 가려면 어려울 수도 있겠네요. 아들 집에게 나중에는 이런 식당에 가는 자리가 생길까요? 그렇다면 어머님 덕분에 맛있는 음식도 먹고 좋아요? 시어머니가 오시기 이전부터 이런 일이 일어날 거란 건 짐작했지만 역시나 정확해요. 제가 약속 장소까지 직접 가는 제안을 했는데 부득불이 그녀를 데리러 오시겠다고 하실 거라 생각했어요.
무슨 일인지 걱정했는데 이렇게 시어머니 없이 허송세월하는 일이 아닐 거예요. 식당 예약은 비싸고 어려워요. 어려운 식당이라며 차를 타고 가시는 내내 자랑을 하시는 거죠. 거기다 여우 같은 동서는 시어머니 옆에서 딱 붙어서 더 아양을 떨며 시어머니와 맞장구를 치니 전 밥을 먹기 전부터 침이 빠지는 기분이었습니다. 그러니 아유, 입맛에 맞는다니 다행이구나. 매번 어머니 덕분에 좋은 것만 먹고 좋은 경험만 하게 되네요. 어머니 덕에 우리만 호강해서 어떻게 해요? 너무 맛있어요. 어머니, 맛있게 잘 먹겠습니다. 형님은 이런 데 와보신 적 있으세요? 저야 돈 없어서 못 다니는 건 아니지만 보통 양식만 먹지 고급 한식은 처음이네요. 아마 형님도 처음이시겠죠? 나는 그냥 어릴 적에 가끔 내가 한식을 좋아하기도 하고 아빠가 음식을 하시니까 같이 한식당은 자주 다녔지. 형님이 이런 데를 다니셨다고요? 여기 한 끼에 몇십만 원이나 하는데 등사, 설마 동서가 다 무시해서 그렇게 말하는 건 아니겠지만 우리 집도 먹고 살만해. 맨날 이런 거 먹지 못해도 가끔은 먹을 수도 있지? 왜 그렇게 놀라? 내 말이 그렇게 놀랄 일이야? 아니, 그냥 좀 의외였어요. 형님이 이런데 돈 쓰실 줄은 몰라서 그때 저희가 갔던 식당이 고급 한정식집이었어요. 가격대가 좀 있어서 모임이나 상견례. 그 식당은 아마 어머니가 지인을 대접하러 갔을 때 다녀온 곳인 것 같아요. 우리는 양식에 익숙한 젊은이들이었기 때문에 동서한테 처음 가는 장소였던 것 같아요. 동서는 내가 처음 가는 건 준비가 안 된 것이라고 생각하고 무시했던 것 같아요. 하지만 제 아버지는 궁중음식 전문가이신데 한식당도 운영하셨던 분이라 그런 곳이 처음인 건 아니었어요. 예전에는 아버지를 따라 여러 한식당을 다녀다닌 적이 있었는데 그때 아버지가 공부를 많이 하시고 있는 시기라서 제가 많은 것을 배웠어요. 제가 음식에 흥미가 없어서 특별히 뛰어난 요리 실력은 없지만 맛을 평가하는 데는 자신이 있었어요. 대부분에 대해는 그저 무시했을 텐데 전문 분야에 관심을 보이니 동서가 화를 냈던 거예요. 그래서 식사 중에 전문 용어를 들먹이며 약간 아는 척을 했어요. 동서의 아버지가 음식을 잘하는 걸 알고 있어서 기뻐하셨던 것 같아요. 큰애가 음식에 흥미가 없어 계속 잊고 있었던 거고 사돈이 식당을 운영하시는 건 한식 뷔페 같은 곳인 것 같네요. 어머니, 7,000원짜리 뷔페요. 한식 뷔페는 무슨 그냥 급식이나 한밭집 같은 거겠죠? 네, 그렇죠. 형님, 그냥 저렴하게 뷔페식으로 파는 가게예요. 그러게 말이야. 가게 하신다는 것 듣고 내가 처음부터 한번 가봐야지 했었는데 아내가 여태 한 번을 못 가봤다. 그래, 내가 이렇게 사돈 노릇을 못한다. 아유이, 죄송스러워서 어떻게 하니? 어머니, 바쁘신 거 저희 아빠도 아시는데요. 뭘 너무 마음 쓰지 않으셔도 돼요? 나도 웬만하면 병원 직원들 다 모아서 한번 가볼 생각을 하겠는데. 아무래도 식당이 좀 그래서 말이야. 한식 뷔페라는 게 둘째 말대로 그냥 한밭집 같은 그런 거 아니니? 아무래도 그런 데서 회식을 하긴 좀 그렇겠지? 그렇죠. 보통 그런 데서 회식을 하진 않죠. 저도 이해하니까. 정말 안 오셔도 괜찮아요. 그렇다고 내가 혼자 가서 뷔페를 퍼다 먹을 수도 없고 말이야. 너도 알다시피 내가 입이 짧아서 맛없는 건 못 먹잖니? 그치. 동서나 시어머니나 다들 절 깎아내리지 못해서 안달인지 시종일관 저와 저희 아빠를 무시하는 소리로 제 속을 뒤집더라고요. 어머니께서 말로는 저희 아빠 가게 한번 가봐야 한다 어쩐다 하시지만 정작 오실 생각이 전혀 없으시다는 건 잘 알고 있었습니다. 한 끼를 드시더라도 이것저것 따져서 드시는 분이 7,000원짜리 한식 뷔페를 먹을 생각이 없어서 나도 안 와도 된다고 얘기하고 우리 아빠도 안 오셔도 괜찮다고 하는데 왜 자꾸 왜곡하려고 하시는지 이해가 안 가요? 내가 며느리이니 할머니이니 신경 써야 할 사람이 2명이나 되다 보니 사돈 모시기가 어려운 것은 알지만 그래도 너희 아빠 입장에서는 그게 맞지 않겠어요. 하나뿐인 딸을 시집 보낸다면 축하도 많이 하시겠지만 사돈이 없어서 그런 자리를 자주 마련해주지 못해서 미안하다고 생각해.
내가 너희 아빠랑 둘만 밥 먹으러 다닐까? 차 한잔 할까? 그런 생각이 들었어. 그래서 너의 친정에 대해 소홀했던 것 같아서 소녀 배운 친정을 하고 돌아가는 것을 종종 알고 있었어. 원래부터 양가 할머님들이 모셨던 것이야. 너희 친정 아버지도 병원을 운영하시는 분으로 우리 시어머니와 친구 사이였거든. 그래서 두 집은 오랜 친구 관계였고 결혼을 통해 사돈이 되면서 그 관계는 더 돈독해지는 게 당연하지. 그래서 너의 친정할머니와 시어머니가 가까워지는 것은 이해할 수밖에 없는 것이라 못 뺀다. 그래서 동서와 시어머니는 특히 친하고 나는 찬밥 신세였고 나는 저런 일로 질투하는 성격도 아니라서 별 고민 안 해왔어. 그리고 시어머니가 나를 싫어한다는 걸 알고 나서는 좋은 며느리가 될 생각도 없었고 이렇게 예면서 명절만 지키고 최소한의 며느리 본분만 지키던 저는 시어머니 입장에서는 저가 동서보다는 뻗어나가는 것에 불편함을 느끼실지도 모르겠습니다. 비록 시어머니와 가까워지고 싶다 해도 학연지연과 의사 선후배 관계 때문에 시어머니와 동서 사이에 끼어들기는 어려웠을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어머니가 친정 신경을 쓰지 않아도 괜찮았지만 시어머니가 갑자기 무슨 일이 있어서 이러시는지 의아했습니다. 어머니가 바쁘다는 것은 아빠도 잘 아시지만 어머니가 그런 부분에 신경을 쓸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희애는 내가 사돈과 왕래가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서 이번에라도 가까워지고 싶어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부부와 어머니 그리고 우리 아빠까지 모두 함께 식사하는 자리를 마련해보는 것은 어떨까요? 아빠도 그럴 기회를 좋아할 것 같습니다. 아니, 사돈에게 부탁하고 싶어서 이야기를 꺼내보려 합니다. 다음 달에 제 생일이 있는데 지인들을 초대해 집에서 생일을 보내보려는데 출장 뷔페를 알아봤더니 이와 같은 상황에서는 제대로 말을 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지만 이야기를 들어보면 황당하고 곤혹스러운 상황일 것으로 보입니다. 집에 돌아와 생각해보면서도 마음이 복잡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동안 시어머니와 남편이 저와 가정을 무시하는 것 같아서 분노스러웠어요. 어떻게 사돈에게 그런 얘기를 할 수 있을까요? 아마도 저를 무시하려는 의도가 있었을 거예요. 그렇게 억울하고 화가 나서 더는 참을 수 없었어요. 아빠께 이 모든 상황을 털어놓았죠. 이전에는 시댁에서 속상한 일을 말하지 않아서 걱정하지 않았어요. 그때는 제가 엄청 참았지만 이젠 참을 수 없어요. 나 때문에 아빠도 그런 대우를 받는 건 싫고 더 이상 무시당하고 싶지 않아요. 정말 화가 나요. 아이고, 우리 딸이 속이 많이 아프겠어요. 속상한 일이 있으면 바로 아빠에게 이야기해야겠어요. 그러지 않으면 계속해서 무시당하게 될 거예요. 신랄한 말을 하지 못한 것이 참 수 없었어요. 무슨 사람인데 출장 뷔페를 치라고. 진짜 화가 나는 반응이었어요. 않으면 15번 곧 더 무시당하고 싶지 않아요? 이번에는 도리어 상황을 바꿔놓겠어요. 어떻게 아빠가 그렇게 대우받는지요? 양해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래는 한글로 된 텍스트입니다. 에이, 그러지 마라 다마야. 너 그러다가 서방이랑 이혼할 것도 아닌데 몰라 이혼하려면 하는 거지. 나도 그동안 그 사람이 아빠한테 아들처럼 잘해서 참아온 거야. 그게 아니면 시어머니에게 할 말 다 하고 살았을 텐데. 아니 애초에 내가 뭐가 모자라서 그런 취급을 당해야 해? 내가 의사 며느리 아니라서 싫었으면 아예 결혼을 시키지 말았어야지. 그렇다고 의사만 사람인가? 어머니나 아버지 모두 의식이 있는 사람들이라 인상을 망쳤어. 그래서 나는 들어보니 남편이 아주 단단히 잘못을 한 듯한 느낌이 들었어. 사람을 살리기 위해 노력하는 의사도 대단한 일이지만 그렇다고 다른 사람을 무시하면 안 될 거고 내가 우리 딸을 어떻게 키웠는데 그러시면 정말 안 되잖아. 내 말이 맞지 않니? 그러니까 나는 할 말 다 하고 이혼을 하더라도 아빠 말에 의하면 안 되겠지. 내 잘못 아닌 것 같아. 그때 정말 분하고 억울한 마음에 시댁을 다 뒤집어 엎고 남편과 이혼을 할까 하는 고민까지 했지. 물론 남편이 그 얘기를 알게 되면 난 더 화내고 시어머니에게 난리 칠 사람이라 남편에게 화풀이 할 일은 아니지만 참다 보니 시어머니가 남편이고 뭐고 진짜 집안이 싫어지기 시작했어. 그래서 그때는 진심 반 확실 반으로 이혼 생각까지 했었어.
아직 아이가 없는 것이 차라리 다행이라고 생각해. 그러나 그때 아버지는 나를 달래고 달려했고 아버지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담이야, 먼저 진정하고 아버지 말씀 좀 들어봐. 이혼할 때는 하더라도 해볼 만한 건 다 해보고 해야지. 그렇다고 이 일이 너희 부부 사이의 일이 아니고 너희 둘이 좋아서 결혼했는데 시어머니 때문에 이혼하면 너 후회 안 하겠냐? 넌 물론이고 그 서방도 마음 편치 못할 거야. 그러면 마지못해 해주겠지만 그래서 너희 둘 다 발 뻗고 자겠어. 아, 차라리 내가 시어머니랑 제대로 결판 내는 게 낫지? 아휴, 그렇다고 아버지가 너 혼자 시댁이랑 한판 하라고 보내겠냐? 싸움을 하려고 해도 체급이 맞는 상대랑 해야지. 집안 싸움은 어른들끼리 해결해야 하는 거다. 일은 아버지가 해결할 테니까 넌 더 신경 쓰지 말고 걱정하지도 마. 아버지가 직접 너희 시댁에 가서 너희 시어머니랑 결판 내줄 거야? 어디 우리 소중한 딸을 무시하느냐고. 응, 나가 제대로 얘기할 거야. 그러니까 사돈 생신날 아버지가 가서 요리한다고 말씀드려. 무슨 소리야? 싸우러 가는 게 아니라 음식하러 가겠다고. 거기서 아버지가 뭐 하러 가는? 우리 무시하려고 부르는 게 뻔한데 그쪽에서 내가 궁금하다 하니 가서 해야지. 그리고서서 일당도 제대로 해준다는데 내가 그런 이유가 있나 아빠까지 그런 거 왜 해? 이게 진짜 안 그래도 우리 집 무시하는 시어머니 집에 가서 쌍으로 무슨 소리를 들으려고 하니 나야 내가 제 결혼 생각해서 그냥 참았다. 그래도 아빠 뭐 하러 그래? 아빠가 왜 무시를 당하는지 알 수 없어. 아빠는 그냥 가서 사돈 얼굴 뵙고 생신 축하드리고 또 사돈 생신 기념으로 요리 좀 해드리겠지. 아마 우리가 사돈 사이기 때문에 내가 사돈에게 제대로 된 밥 한 끼 대접 못 해드릴 게 아니냐. 아빠가 대체 왜 그러는지 이해를 할 수 없었지만 그렇다고 아빠의 고집을 꺾을 수도 없었다. 오지 말라 해도 아빠가 그래야겠다는 생각이 들면 그렇게 하시는 분이시니까 결국 저도 아빠의 말대로 시어머니 생신날 우리 아빠가 요리를 하러 가겠다고 시댁에 말했다. 그 말에 시어머니는 일당 제대로 챙겨줄 테니 걱정 마세요 라는 말을 하셨고 그 말에 전 다시 우클 안았지만 아빠가 알아서 할 거라고 하시는 말을 믿고 겨우 참았어요. 그러던 중 그 사이 우리 아빠가 TV에 출연할 일이 생겼다. 방송 출연할 테니 잘 보라는 아빠의 말을 듣고 깜짝 놀랐어요. 아빠 성격상 얼굴 팔리는 걸 좋아한다고 하셨다. 예전에 몇 번 음식 프로나 인터뷰 요청이 있었지만 거의 다 거절하셨다. 하지만 그년에는 아무것도 모른 채로 나라 구경입니다. 단지 TV를 시청하면서 아버지를 알아본 사람들도 많이 늘었어요. 이런 것이 있는 의학자의 바쁜 동서와 시어머니는 소식조차 전혀 몰랐어요. 이걸 보면 어떻게 달라질까요? 동서의 태도가 변할지 기대해보지만 결국은 실망했어요. 그러나 아버지는 거듭 얘기합니다. 그리고 시간이 흘러 결국 시어머니의 생일이 왔어요. 그날 아침까지 아버지를 들어주려 노력했어요. 하지만 내가 잘할 수 있어 그래 오지 마셔. 받아가세요 그랬지만 아버지의 고집은 아무데로도 바뀌지 않았어요. 더 구역질 날만한 시어머니 생일에 그렇게 많은 준비를 해야만 했던지 아침 일찍 서울시장과 마장동을 돌아다녔어요. 직접 선택한 재료들을 바리바리 챙겨오셨어요. 아빠 성격에 재료를 대충 고르셨을 리도 없을 텐데 말이에요. 이만하면 출장 뷔페가 아니라 호텔 특급 뷔페 수준이겠다 싶었죠. 뭘 또 이렇게 좋은 것들만 챙겨왔어. 그냥 대충 구색이나 맞추고 말지. 아빠가 대충 요리하는 거 봤어. 그리고 사돈 생신 잔치인데 대충 할 수는 없지. 아빠가 오랜만에 실력 발휘 좀 해봐야지 않겠어. 그래봐야 시어머니는 7,000원짜리라 생각하실 텐데 이런 것도 가치가 있는 사람한테나 해주는 거지. 아깝게 대충 하면 아빠 면이 안 서서. 그래 아빠가 그래도 궁중요리 전문가고 커리어너지 변형된 텍스트 내용 생일잔치 당직 써나지 않은 거예요. 늦지 않게 입고양해 하지만 그때 페이지 글씨였지만 그때 말해줘 즐거웠어요. 처대처이. 아우디 오스 셀리는 마지모를 득옥는 해야도는 상절 대중보관내 문제 제적하면서도는 백근일은 나요 위움기 준비 도릅 지거래 함기지. 백세 볼리붓 코렉 간에 제어한다 방성소를로 볼기려 들고 중조잘백장 주인 있다이 민버두 일른 문세막 철르 제럭 명분 유사레 번출 헤이 킴트라펜 타입시오 트롱코 처위엔 오트라 로이 타입시오 식스리 도 조이 한 두 다이 존재 이유를 깨닫지 못하다 생각합니다. 시어머니 친구분들은 나에게 대해
얼마나 알고 계신지도 의심스럽습니다. 부인들은 동서가 현관 이야기를 할 때 천장이 무너질 것만 같은 느낌을 받은 것은 아닐까요? 결국 사돈은 시어머니의 동정을 얻으며 혼자 고생하는 게 불쌍해 보일 정도로 음식을 마련해야만 했습니다. 그 양반들도 일손이 필요할 때면 결코 나타나지 않고 자신들만의 포지션에 안주하고 있으니 동서의 태도가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아직 곰곰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집에서 며느리인 것 같아 했는데 이제 다시 생각해 보니 아니다 싶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아빠가 음식을 거의 다 준비해 놓고 거실로 나가셨어요.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이제 음식도 거의 다 준비가 되어서 직접 차려드리겠습니다. 라고 말씀하시더니 음식은 이미 그냥 온전히 해서 가져오셨어요. 마지막 마무리를 해서 따뜻하게 드실 수 있도록 준비해 드리겠다고 하셨는데 그때 우리 아빠를 아시는 분이 계셨어요. 어머, 혹시 TV에 출연하신 분 아니세요? 아마도 맞아. 그래 나는 최근에 그 프로그램을 봤었거든. 궁중요리를 하시는 분 아니었어? 아니, 우리 사돈이세요. 우리 사돈은 작은 한식 뷔페를 운영하고 계시는데 궁중요리는 아니에요. 그렇게 말이네. 아니라니까. 요거 사실 아니겠죠? 저는 공중요리 전문가입니다. 다들 방송을 보셨나 봐요. 아이고, 알아봐 주시니 괜히 쑥스러워요. 어머, 정말이네요. 선생님, 정말 팬이에요. 예전에 한정식집에서 그때 정말로 좋아했었는데 몇 년 전부터 소식이 끊겼더라고요. 제가 궁금했지만 얼마 전 방송에서 뵈서 너무 반가웠어요. 방송에서 보았던 것보다 더 멋있고 센스 있어 보여서 놀랐어요. 요리도 잘하고 사람들과 봉사하는 모습을 보고 감동받았답니다. 이렇게 칭찬받는 모습을 보니 정말 자랑스럽고 자부심이 느껴졌답니다. 부모님답게 잘하는 것을 인정받으며 행복해 보였어요. 정말 자랑스럽고 뿌듯했어요. 저도 이렇게 자랑스러운 부모님을 가졌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문에 부드럽게 각인되어 있어서 그런 고상한 조리법을 자연스럽게 즐기실 수 있을 거라 생각됩니다. 알겠네요. 감사합니다. 정준하였습니다. 이야기는 어머님과 아버님 그리고 저의 이야기였습니다. 이야기는 캐주얼한 대화와 함께 저의 일상을 담았습니다. 제가 얼른 자리를 떠나려고 했지만 어머니가 저와 아버지의 손을 잡아주셨어요. 사돈님 정말 감사하고 죄송합니다. 사돈님께서 죄송할 일이 있으셨습니까? 오히려 저는 사돈님을 대접할 수 있어서 영광이었습니다. 어제 음식이 마음에 드셨을지 모르겠어요. 제가 사돈처럼 대단한 분이라는 것을 몰랐어요. 죄송합니다. 생각합니다. 그래도 전 제 직업을 천직으로 생각하며 나름 신념 있게 살아온 사람입니다. 제가 가진 능력이 주어진 자리까지 열심히 노력해왔고 그 노력으로 얻은 것을 다른 사람들과 나누려고 늘 애쓰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몇십만 원 하는 비싼 한정식을 팔아 돈을 벌기도 했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끝없이 인기가 좋았고 노력 끝에 제 자식에게 평생 걱정 없는 여유를 가져다주는 행복을 맛보았습니다. 하지만 현재 7,000원짜리 한식 뷔페를 운영하고 있는 이유는 돈 때문이 아니라 제 신념 때문입니다. 우리나라가 몇십 년 만에 부를 누리게 되었지만 아직도 주변에는 어려움을 겪는 이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들을 돕고 싶은 마음으로 봉사하기 위해 식당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7,000원짜리 식사를 즐기실 여유 있는 분들은 오셔서 편안하게 식사하고 가셔도 좋고 그렇지 못한 분들에게는 무료로 제공하더라도 7,000원 정도의 부담감만 가지셨으면 합니다.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7,000원 받아 팔더라도 적자를 보는 경험이 더 많지만 저는 이러한 일로 보람을 느끼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남을 돕는 일로 마음이 풍부해지는 느낌을 받을 수 있지만 사실은 환자를 치료하는 사람이 되어 기쁘지 않으신가요? 제가 직접 사람을 구하지는 않지만 굶어 죽는 사람이 없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부족함이나 바람이 있더라도 부디 우리 딸을 저희 딸로 대하시길 원합니다. 모자라는 며느리일지 몰라도 저한테는 가장 소중하고 귀한 딸입니다. 그 자식의 마음을 상처 입히는 것은 더 이상 원하지 않습니다.
제가 아들처럼 잘해줄 것이니 시어머니도 딸을 예뻐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딸도 사랑받을 만한 아이입니다. 아버지는 말주변이 좋은 분은 아니셨지만 그 말씀은 감명 깊었습니다. 진심을 다해 말하는 아버지의 말에 감동받았습니다. 항상 아버지를 존경하고 가장대로 여기고 있었기에 아버지의 사랑과 애정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시어머니과 동서가 눈물을 흘리며 깊게 숙이는 모습을 보니 그들도 무엇인가를 느끼는 것 같았습니다. 당신은 정말 대단한 분이시군요. 저는 이제야 그것을 깨닫고 반성하게 되네요. 당신이 그동안 어떤 일들을 해오셨는지 생각해보니 부끄럽기만 합니다. 사도님이 그렇게 대단하시다는 것을 전혀 몰랐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훌륭한 일을 해오신 분이셨다는 것도 몰랐습니다. 저는 그분이 이렇게 대단한 분이셨다는 것도 몰랐고 이렇게 좋은 일을 하고 계신 분이셨다는 것도 몰랐습니다. 저는 그분의 존엄성을 상처 입힐 만큼 멍청한 짓을 했나 싶습니다. 자신의 큰 어른들에 대한 행동을 돌이켜보니 정말 후회스럽습니다. 왠지 어머니가 진심 어리신 것 같아요. 아까 갑자기 그동안 제가 한 행동들이 가슴에 와 닿더라고요. 옷을 따라 사람을 만나고 사람을 따라 나라를 알고 나라를 따라 성질을 알아라라는 말씀이 있죠. 나도 잘 몰랐지만 내게 많이 미안해하는 게 있어요. 사돈께서 오래 계심에 따라서 자기 생각이 덜 바뀌더라고 느낍니다. 그동안 제가 했던 일들을 생각하니 말도 안 되는 거 있어서 미안해하게 돼요. 원래 노인님에 미안해하곤 하거든요. 어머니께서 미안해하면 뭐 그렇다지만 그 내용이 부끄러운 내용이라 제게는 약간 놀라운데 말이에요. 참 정말 미안합니다. 이렇게 죄송하다니까요. 자, 이렇게 큰 황당한 얘기 똑같이 하니 관계 되겠습니다. 경찰 병장님이 그동안 정말 죄송해 자격이 없었는지 바로로부터 용서심을 자격분하라는 거겠네요. 부려요. 그런데 아이와 같은 많은 사람 부는 못 내장 젖트리면 중력 자바해서 세력을 잡는 것 어렵게 한다. 함하지 않을 때 남이 하나요 껏쓰곤 모르겠더는. 러미야요 저 선시가명이시러 많은 행을 보군요. 그러나 세상은 것은 되도 있지늘드래요. 저 행정자 웰 뭔 그럼 연한 하는 있다고 자기 오집정에 본의완 면디 아가수가 인식하지 못할 줄 알았어요. 그런데 시어머니가 더욱 더 고민 없이 사과를 하실 줄은 상상도 못했었죠. 그동안 내가 겪었던 일들을 고려해보면 이 몇 마디의 말들로는 어떻게 해결될지 의문했어요. 하지만 이런 진심 어린 말을 듣고 나도 놀라운 기분이었어요. 그냥 체면을 보이려는 말이 아니라 어머니가 심지어 내게 미안해 한다는 진심을 느꼈기 때문에 그런지 내 속에 쌓인 어두운 미련들이 한순간에 싹 사라진 느낌이었어요. 그 순간 내 마음은 정말 복잡했고 겨우 한마디로 이렇게 쉽게 해결될 줄은 상상도 못했던 것이 참 씁쓸했지만 아빠 덕분에 이제야 내 마음을 풀어낼 수 있다는 것에 감사했어요. 그러한 상황에서 시어머니와 동생에게 사과를 받은 것을 계기로 어머니와 동생을 진심으로 용서하게 되었고 그 이후로는 서로를 더 이상 무시하거나 괴롭히지 않았답니다. 어머니가 어떤 이야기를 느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후로 어머니께서 내 아빠를 칭찬하고 또한 제 아빠가 운영하는 가게에 후원금을 전달하심을 보면 어머니가 정말 많은 노력을 하시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우리 가족 간 관계가 점차 좋아지리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시어머니에게 더 나은 며느리가 되겠다고 다짐하며 이야기를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